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총이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사실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는 총이긴 해요. 어쨌든 레일 달려있고 개머리판 길이도 조절이 되고 급한 대로 쓸 수는 있고요. 뭐 급한 대로라고 좀 너무했나? 절대 못 쓸 물건은 아니고요. 뭐 일단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할게요. 예. 일본이 새로운 제식 소총인 20식 소총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89식 소총의 대체로 선정한 신형 소총을 공개한 건데요. 89식의 개량형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모델을 내놓아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쓸만할까요?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식 소총이 개발된 이래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 라고 할 만한 때가 됐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89식은 롱 스트로크 가스 피스톨인데 이 20식은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톨입니다. 일단 작동 방식에 좀 변화가 있어요. 총열은 기존 소총보다 많이 짧아졌어요. 길이도 개머리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라 제일 짧을 땐 78cm, 제일 길 땐 85cm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무게는 3.5kg, 구경은 5.56mm. 탄은 그대로 가고 총만 바꿨습니다. 발사 속도나 유효 사거리는 발표는 안 됐지만 기존의 89식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8탄창을 사용하고 장전 손잡이도 왼쪽 오른쪽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단발 연발 조종간도 왼쪽 오른쪽에 다 있어요. 재밌는 게 3.4 기능은 없앴고요. 안전에서 단발 사이에 조종간은 45도만 움직이면 되는 45도 조종간을 채택했습니다. 또 총열 덮개는 피카티 레일이 아니라 엠락이라고 하는 어떤 구멍을 이용한 액세서리 장착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이탈리아 베레타사에서 만든 40mm 유탄 발사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89식 소총에 쓰던 걸 그대로 씁니다. 89식 만든 지 30년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89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89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5.56mm 소총인데 굉장히 비싸다 라고 할 수 있죠.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89식이 비쌀 때는 33만 원? 36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80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 비쌌어요. 일단 일본은 89식이 개발될 때만 해도 무기를 수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는 전부 자국 내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한테 정말 오랫동안 일감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5만 정을 만드는데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눠서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89식과 20식의 또 다른 차이는 89식은 흔히 얘기하는 피카티 레일 같은 어떤 확장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요즘은 뭐 조준경이든 뭐 레이저든 손잡이든 피카티 레일이나 엠락 같은 공통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총에 부착하게 돼 있는데 89식은 옛날에 설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가 총 자체는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89식을 개량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새로 만들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롱 스트로크 피스톤은 K2나 AK 소총 생각하시면 돼요. K2. 노리쇠 뭉치에 피스톤이 직접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과 노리쇠 뭉치가 그냥 다 같이 일심동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쇼트 스트로크는 피스톤과 노리쇠 뭉치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은 정말 길어야 뭐 1cm? 그 정도만 움직여서 말 그대로 노리쇠 뭉치를 탁 쳐주는 거고 그러면 노리쇠 뭉치는 그 관성으로 끝까지 뒤로 후퇴했다가 왕복하는 거고요. 요즘은 쇼트 스트로크를 쓰는 게 일종의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체공학이라든가 기타 전술적인 어떤 특징들을 많이 개량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89식 소총 같은 경우는 조종관이 오른쪽에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20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좌우 모두에 달려있고 그다음에 장전 손잡이 같은 경우도 89식은 K2처럼 오른쪽 탄피 배출구 외반이 있지만 20식은 왼쪽과 오른쪽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그리고 20식 소총은 조금 더 짧고요. 짧기 때문에 그만큼 좁은 공간에서 작전을 하거나 그럴 때 더 편하고요. 그렇다고 사거리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20식 소총에서 좀 특이한 점이 총 자체는 국산이지만 총에 달리는 어떤 액세서리라든가 부착물 같은 거는 무조건 자국산을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권총 손잡이 같은 경우는 미국 BCM사의 건파이터 그립이라는 물건을 달았는데 이게 민간이나 군에서 모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손잡이 대신에 스위스 BNT사에서 만든 그립 겸용 양각대를 달았고 탄창도 미국의 맥풀사에서 만든 피맥 젠3 3세대 피맥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그동안
총이라 그러면은 총에 달린 것들까지 다 국산을 고집하던 그런 관행을 깨고 일단 외국산도 폭넓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게 일종의 시제품이라 양산품에서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일본도 개발을 하면서 또 외국산에 대한 어떤 안 쓰겠다는 고집을 어느 정도 꺾은 셈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도 나름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좀 폭넓게 이런저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의 20식 소총이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소총의 하나의 추세 중 하나를 잘 따른 거예요. 즉 영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쓴 SA80 소총을 더 개량한 SA80A3로 갖고, 프랑스는 독일의 HK416으로 채택을 했고요. 독일도 5.56mm 소총을 곧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만 이제 완전히 다른 총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따로 자세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추세에 어느 정도는 동참을 하고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QBG-95, 즉 95식 소총이라고 하는 불법식 소총을 쓰고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 총을 좀 비웃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95식 소총 자체도 비웃을 정도의 총은 절대 아닙니다. 독자 설계고, 뭐 나름 이게 설계될 당시에 중국군의 어떤 예상 교리에는 충실하게 반영돼서 설계된 총이고, 내구성이나 신뢰성 같은 것도 그렇게 우습게 볼 물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발전된 QBG-191이라고 알려진 신형 자동 소총, 이거 같은 경우는 20식 소총과 함께 현대 어떤 소총의 추세를 아주 잘 반영한 좋은 의미에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우리나라 얘기를 안 여쭤보는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K2C1이라는 K2의 개량형이 지금 이미 배치돼서 운용 중이죠. K2C1은 K2에 레일을 장착하고 개머리판도 길이가 조절되는 방식으로 바꾼, 나름 어떤 현대전의 추세를 발을 맞췄고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그래도 현대전에서 필요한 어떤 표적 지식이나 조준경, 뭐 손잡이 등등을 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워리어 플랫폼 계획에 발을 맞춰가지고 주력 소총을 활용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 총 자체가 뭐 따지고 보면 거의 40년 가까이 전에 기본 설계가 된 총이라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수전용 기관단총 사업,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은 사업의 결과물을 베이스로 차기 소총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에 배치하고 K2C1은 조금 더 2선급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군소총의 현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차세대 소총의 현황을 나름 잘 파악해서 만든 우습게 볼 수 없는 소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총의 세계가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변형을 겪고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나름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총이 옛날같이 가늠자가늠쇠만 가지고 조준하고 그런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표적 조준 겸 표적 지시기, 손잡이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가지고 소총의 전투 능력을 크게 높이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소총도 옛날보다 좀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고, 그러면서 내구성과 신뢰도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20식 소총을 만든 일본을 보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런 세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소총을 개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량 내지는 신형 개발, 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HK416도 쏴봤고, 뭐 M4 카빈도 쏴봤고, 스카도 쏴봤고, 웬만한 건 다 쏴봤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DSR-15PC는 HK416하고 비교하면은 미묘하게 뭔가 첫 국산 기관 단총인 K1이 1981년에 특전사에 도입된 건데, 이게 사실 개발까지 합치면 44년 맞습니다. 근데 이게 40년 가까이 지나서 특수전용 기관 단총이 바뀌게 됩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는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구매사업 1형, 의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다산기공을 선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산기공과 손을 잡고 개발을 해가지고 3년 뒤에 개발해서 완성된 걸 사겠다는 거지만, 어쨌든 경쟁은 이제 다산기공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정된 DSAR-15PC는 추가 개발 기간, 사업 타당성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에 16,000정 정도가 실전 배치된다고 합니다. 체계 개발에는 대략 38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형기관단총 개발을 위해서 뭐 아낌없는 투자라고 하긴 약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선진국들 하는 거에 비하면. 선진국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합니다. 예. K1하고 비교하면은 솔직히 왜 진작에 이런 거 안 사줬다 싶을 정도예요. 사실 K1은 이미 20년 가까이 전부터 교체 대상이 됐어야 될 총이에요. 그게 물론 국산이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의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잘 만든 거지만 문제는 그 수십 년 사이에 근본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는 못 했거든요. 뭐 레일을 달아준다든가 개머리판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미봉책의 개량은 했지만 총 자체는 많이 불편해요.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반동도 꽤 센 편이고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좀 덜 돼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은 DSR-15PC는 정말 그래도 요즘 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구경은 5.56mm, 그 다음에 무게는 한 3kg 정도 될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길이는 750에서 810mm.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머리판을 제일 짧게 줄이면 75cm, 제일 길게 뽑으면 81cm인데 개머리판을 또 5단계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75에서 81 사이에 5가지 다른 길이가 나올 수 있어요. 작동 방식은 가스 피스톤식,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700에서 900발 정도라고 하며 유효 사거리는 약 400m 정도, 그 다음에 단발 또는 연발 사격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점사 기능이 없습니다. 3점사를 뺐어요, 이제. 왜냐하면 3점사라는 걸 써보니까 세상에 이거 같이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세 발만 딱 쏘아서 끊어 쏘니까 잘 맞고 총알도 전략이 되는데, 문제는 3점사로 끊어 쏘느니 단발을 탁탁탁 빨리 쏘는 게 훨씬 정확하고 총알 남은 게 훨씬 적고, 그리고 급할 때는 3점사가 제일 짜증나요. 왜냐면 막 수십 명씩 몰려올 때 정말 빨리 긁고 싶은데 세 발 정말 쏘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난 목숨이 걸려있는데 얘는 왜 세 발씩만 나가며 정말.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수부대용 총기의 3.4는 퇴출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격은 100만 원대가 될 거라고 목표를 하는데 HK416의 3분의 1 이하라고 하네요. 뭐 이건 완성이 돼봐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HK416보다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던 게 HK416입니다. 뭐 빌라덴의 사살한 총으로 유명한데 세계 각국 특수부대가 애용하고 있지만 우리 특수부대도 불감청이원정 고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원했어요. 이제 UDT SEAL이라든가 경찰 특공대, 대통령 경호처 등에서도 도입해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량의 외국산 소총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해외 업체이다 보니까 소리부속 조달이 늦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한 자루에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갑니다. 국내에서 이것과 비슷한 성능의 총기를 더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도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HK라는 독일 업체가 외국제이기 때문이라는 거 이상으로 지난 수년간의 HK가 좀 위태위태했어요. 경영권이나 이런 게. 한 3년 전부터 정상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5, 6년 사이에 이런 부품 수급이나 뭐 심지어 총 자체의 납기도 늦는 등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HK416이 안 되고 이제 국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HK416과 DSAR-15PC는 어떻게 보면은 먼 형제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약간 비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HK416을 한국형으로 개량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닮은 점이 꽤 많은데요. HK416의 경우는 AR-15의 최신 발전형이라 할 수 있는 M4 카빈을 독일의 기술로 재설계한 거다. 이건 다 아실 것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DSAR-15PC를 만든 다산기공은 아랍에미리트 카라칼이라는 회사가 만든 CAR-816이라는 총을 라이센스 생산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CAR-816이 실은 HK416을 설계한 기술진 일부가 퇴사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로 가서 설계해준 총입니다. 이번 DSAR-15P 설계 당시에도 CAR-816 자동소총의 설계를 한 관련 기술자들과 협력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본인이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산기공이 이 CAR-816을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녹여놓은 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다른 걸 제쳐두고 사격 성적들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총 자체가 K1보다도 잘 맞을 거예요. 일단 총열이 좀 더 굵고 정밀도도 좀 더 높은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총 자체 정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견착해서 조준을 했을 때 더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조준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소리가 더 편할 거예요. 단발로 쐈을 때. 쏴보셨잖아요. 쏴봤죠. 7월 14일에 다산기공 방문을 해서 한번 쏴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사실 제가 HK416도 쏴봤고, 뭐 M4 카빈도 쏴봤고, 뭐 FN 스카도 쏴봤고, K1, K2 다 쏴봤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쏴봤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지금까지 나온 국산 5.56mm 소총 중에서는 가장 좋은 축에 들지 않을까. 최소한 K1, K2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그 다음에 HK416하고 비교하면 HK416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은 있는데, 근데 이건 겨우 두 탄창 쏴보고 딱 부러지기가 힘들어요, 사실. 2024년 이후 도입될 DSAR-15PC의 특전사 세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육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 사업과 연계 범위를 넓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특전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이 특수전용 기관단총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특수전으로 분류되는 부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707 특임대는 아마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707 특임대는 국가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 부대의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필요하면 들여오고 아니면 아닐 것이겠지만, 그 외에 각 특전여단 예하 특임대 병력이 도입 시작이 될 거고, 그 특임대 병력을 시작으로 전 특전사 및 UDT 실 등등의 어떤 우리 군 소속 특수전 병력에 다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른 거 제쳐두고 총열을 더 사거리가 늘어난 K100탄을 쓸 수 있도록 총열을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카티니 레일과 신형 개머리판 장착인데, 이건 이미 지금 특전사 총기 중심으로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은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레일하고 개머리판이 바꾼 그 버전을 그 제작사에서는 K1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이렇게 해주신다면 토닥토닥. 뭐 솔직히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개량도 안 되면서 막 정말 혹사대로 당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군의 어떤 전투력 증강에 정말 무시 못할 큰 역할을 했으니 앞으로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안식을 취하도록 하라고 하고 싶네요. 어차피 예비군용으로 갈 거라 쉬지 못하겠지만 그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줘라. 그렇죠. 예. 소총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인 무기. 지난 30년, 앞으로 20년, 도합 50년을 버틸 총기계의 지천명, 과연 뭘까요? 지난 시간에 영원한 마스로 꼽히는 AK-47과 M16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냉전, 그 기간 동안 등장했던 이 총들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역시나 수많은 자식들을 보면서 그 대를 이어왔는데요. 그중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후손이 한 명 있습니다. M16에 이어 30여 년 만인 1994년 미 육군의 제식소총으로 채택된 M4 카빈. 오늘은 M4 카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미 육군은 M4 카빈이라 불리는 새로운 소총을 채용했습니다. 1945년에 개발된 M3 카빈의 뒤를 잇는다. 그 의미에서 M4 카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그렇게 새로운 총은 아니었어요. 이미 미군에서 제식으로 운용 중이던 M16A2 소총의 길이를 짧게 줄인 총이었고요. 애당초 이 총 자체도 그 전부터 미군 특수부대가 비슷한 총들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M4 카빈.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84cm, 개머리판을 이제 접어 넣으면 75.6cm, 무게는 2.8kg, 탄환은 우리가 잘 아는 5.56mm 나토탄, 작동 방식은 전과 똑같은 가스 직동식, 유효사거리 약 500m, 장산수 40발 탄창, 발사속도가 분당 700에서 950발. 그리고 M4 카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사실은 94년에 채택은 됐지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미군 전체 지급될 예정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부대 지휘관, 전차병, 특수부대, 통신병 등등 짧은 총이 필요한 사람들만 주고, 일반 보병은 긴 M16A2의 개량형 M16A4를 그대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실전에서 M16 대비 이거 괜찮다라는 효과를 보여준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짧으니까. 아무래도 더 기동화되고 시가전이나 이런 어떤 근접 전투의 비중이 높아진 21세기에는 아무래도 높은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게 또 진짜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기존의 M16에 비해서. 옵틱, 조준경이라든가 레이저 표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류를 부착할 수 있는 능력이 기존의 소총들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향상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뀐 게 총이 중요해서 총에 뭔가를 맞춰간다기보다도 총에 뭘 다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총에 뭘 단다라는 거는 특수한 목적으로 쓰일 총들에나 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M16 소총도 조준경은 달 수 있지만 모든 총에 달 생각은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운반 손잡이 위에 구멍 뚫고 거기에 끼워보지라는 식. 그러다 보니까 또 총들마다 다 조준경도 다 그 총에 맞는 뭐 어댑터를 붙인다든가 해서 다 달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호환성이나 확장성이 어떤 공통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피카티니 레일부터는 어느 총이든 그 레일 규격만 맞추면 다 달 수 있게 됐고, 또 운반 손잡이를 없앴기 때문에 조준경을 달 수 있는 높이나 위치를 훨씬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유레카! 사실 원래의 M4 카빈은 2007년, 2009년 사이에 많은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내구성 부족, 신뢰성 부족이 성토가 됐는데, 이게 근데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시점이 되면 M4 카빈들이 전쟁에 속사가 많이 돼가지고 노후화가 된 상태였고, 아무래도 2007년, 2008년만 돼도 벌써 한 7, 8년 되지 않습니까? 테러와의 전쟁이. 근데 그동안 미군이 사용한 어떤 탄수가 엄청나요. 훈련하는 과정에서만 쏜 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억울한 게, 원래 M4 카빈은 전장에서 장시간 동안 쏠 수 있는 그런 총으로 어떤 기획된 총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지휘관이라든가 하여간에 전투가 주임무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총열도 얇고 전체적인 내구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군 제식이 돼버리고, 근데 문제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수의 병력이 다수의 적과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소총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탄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열이 얇다 보니까 과열도 빨리 되고 그만큼 고장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쏴보신 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사실 제가 쏴봤다고 그래도 뭐 몇백 발씩 정말 이 총의 내구성을 검증해보다 이 정도는 아니고, 기껏해야 한 기회에 두 탄창 뭐 그 정도 맛배기로 쏴보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렇게만 쏴가지고 문제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사실 총이 무겁지도 않지, 게다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HK416이 반동이 낮은 총이지만 M4 카빈보다 조금 세요, 실은. 그러니까 쏘기는 외래 M4 카빈이 조금 더 편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조준하기 편하고, 참 괜찮은 플랫폼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걸로 저 쏘는 동안 고장 한 번도 안 났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쉽게 해서 M4 카빈은 일종의 땜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전에 M16 시리즈를 완전히 다른 총으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ACR이라는 차세대 소총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건 뭐 무탄핀이 뭐니 하여튼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걸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속사 엎어졌어요. 성능이 신통찮다든가 너무 비싸다든가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M16A2보다 나은 후보가 없더라 라는 참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M16도 사실은 베트남전 당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식 소총이 됐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또 더 웃기는 게, 그 뒤로 20년 동안 미군이 M4를 대체할 총을 찾는 프로그램을 몇 번을 해요. 너는 쫓아낼 거다. 죽어도 안 쫓겨납니다. 일단 2000년대 초반에 XM8이라는 총이 대체할 뻔했어요. 독일의 G36을 베이스로 만든 총인데, 미군에서 이 총을 후보로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테스트해보니까 뭔가 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떨어졌습니다. 그 총은 어떤 총인가요? 고등어같이 생겼어요, 고등어. 진짜 총을 보면 알아요, 고등어예요, 이거 진짜 뭔가. 이게 진짜 잘 나가냐는 검증이 100% 안 된 거라 아직 잘 모르겠고, 하여간 나름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는 많이 있었어요. 뭐 피카티니 레일을 대체할 새로운 어떤 액세서리 장착 어댑터라든가, 처음부터 총에 딱 기본 장착된 최신 조준경이라든가, 조준경의 표적 지식 겸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그게 있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미군의 실패한 차세대 개인화기 프로젝트 OICW, 여기에 부착될 5.56mm 소총 부분을 발전시킨 거긴 했어요. 근데 엎어졌죠, 어쨌든. 일단 이게 M4 카빈을 대체할 정도의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테스트를 했을 때 내구성이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탈락. 그 다음엔 신형 카빈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체할 만한 총 몇 가지가 후보로 올랐는데, 이때 그 유명한 에스펜 스카라든가 HK416 등등의 몇 개 총기가 후보로 딱 올라가서 미군에서 테스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한 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총들이 좋기는 한데 바꿔야 될 정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좀 낫긴 하지만 M4 카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엎어졌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중도형 카빈 프로젝트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군이 진짜 완전히 진정한 차세대 총기가 나오기 전까지 M4를 대체할 어떤 임시적인 소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무려 7.62mm 구경의 총기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발표를 하고 나서 후보들 선정이 되기 직전에 엎어졌어요. 한 1년?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게 NGSW, 이 신형 6.8mm. 이거는 아직까지는 엎어지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비아냥됩니다. 아직 안 엎어졌나요?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미군 하는 거 보면은 꽤 진지하게 가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몇십 년 동안 진지하게 했는데 엎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NGSW가 나와도 대체는 아니에요. 이게 또 무서운 게. 왜냐, NGSW의 대상은 미군이 진짜 보병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병력들에만 한정된 거고 많아야 10만 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M4 카빈 계속 써야 됩니다. 21세기에 소총이 운용되는 패러다임을 처음 바꾼 총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한마디로 세계 최초로 조준경 얹어서 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만든 총이고, 특히나 상부 레일뿐 아니라 그 총열 덮개를 레일로 바꿈으로 해서 이 총부터는 이 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총에 뭘 다느냐가 중요하다로 거의 전 세계의 어떤 소총 운용의 패러다임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총 나오면서 기존 소총들도 그 패러다임에 맞춰서 개량을 하고 그 뒤로 나오는 총들은 전부 아직까지 그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 총 자체의 훌륭함보다 그런 패러다임을 설정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진정한 최초의 21세기형 소총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